어젯밤에 트럼프랑 엔비디아 CEO 젠슨왕이 급하게 만났거든요. 만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했는데 벌써 만났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 이유는 딥시크 때문일 가능성이 높아요. 미국의 전략은 반도체 수출 규제를 통해서 중국이 독자적으로 AI 발전을 하지 못하게 막는다였거든요. 그 사이에 미국이 AI에서 압도적으로 초격차를 벌여서 국방, 산업, 경제, 금융에서 중국을 완벽히 따돌리겠다, 이 전략을 쓰려고 한. 그래서 기분 좋게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도 발표를 했죠. 700조 원 이상의 투자를 발표하면서 중국은 이런 거 할 수 없지, 미국은 위대하다, 대중에게 이런 이미지를 가져오려고 했는데, 이게 나오자마자 AI 개발은 돈으로 하는 거 아니라면서 80억으로 만든 딥시크를 공개해버립니다. 한마디로 중국이 딥시크를 공개하면서 미국을 농락한 거죠. 무서운 점은 미국을 농락할 수 있는 타이밍을 맞춰서 공개할 수 있다. 이거는 뒤에 카드가 몇 장 더 있을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딥시크는 둘 중에 하나를 의미하는 건데요. 화웨이 칩으로 챗 GPT에 버금가는 생성형 AI를 만들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앞으로도 계속 많은 AI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미국이 아무리 규제를 한들 소용없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엔비디아 고성능 GPU H100을 밀수로 구입했다, 이 뜻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밀수 쪽에 무게를 두고 있죠. 이 말은 미국의 반도체 수출 규제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트럼프가 부른 이유는 이 이야기를 진지하게 하려고 젠슨왕을 부른 거고요. 실제로 만남 이후에 뉴스가 나왔는데 AI 칩 수출 통제 강화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만나서 어떤 얘기 했을까요? 엔비디아 칩의 판매, 유통 과정에 대해서 물어봤겠죠. 중국이 어떻게 밀수를 했느냐, 이걸 물어봤을 겁니다. 엔비디아 GPU를 구입하는 구매자가 빅테크처럼 직접 구입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보통은 유통업자를 통해서 들어가겠죠. 예를 들어서 AI 데이터 센터를 발주를 내면은 관련 업자가 GPU랑 다른 부품을 사서 맞추기 위해서 자기들이 직접 구입하는 방식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GPU를 구입하는 고객들이 돈이 없을 수도 있어요. 하나가 5천만 원 정도 하니까 캐피탈처럼 GPU를 담보로 할부해 주는 것도 있겠죠. 자기 돈으로 구입한 다음에 이제 영세한 스타트업들한테 할부 형식으로 월 얼마씩 징수하는 형식으로 다시 할부를 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그냥 필요한 회사랑 엔비디아가 직접 연결이 되는 게 아니라 수많은 유통업체들이 존재한다. 중국의 AI 스타트업들이 금융 인프라가 잘 갖춰진 싱가포르로 진출했어요. 과거에는 홍콩이 이런 역할을 했지만 지금은 이제 그런 역할을 제대로 못하니까 말레이시아라던가 싱가포르로 많이 갑니다. 규제가 덜한 싱가포르는 매력적이죠. 금융도 많이 발달돼 있고 세제 혜택도 좋아요. 그리고 GPU를 구입해서 서로 유통을 시켜서 누가 얼마에 샀는지 헷갈리게 만들고 밀수를 하기도 좋아요. 많은 금융 범죄들이 싱가포르 법인이었던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미국은 딥시크가 싱가포르를 통해서 GPU를 밀수했다고 생각하고 조사하고 있어요. 딥시크가 밀수를 했는지 이제 조사를 한 지 24시간도 되지 않아서 젠슨왕을 백악관으로 불렀습니다. 트럼프가 이 일을 굉장히 중대한 사항으로 봤기 때문에 부른 거죠. 단순히 젠슨왕이랑 취임식에 안 와서 내가 인사를 따로 못해서 미안하다, 이렇게 달래주려고 만나는 게 아닙니다. 만나고 나서 트럼프 특유의 말버릇인 무슨 일이 일어날지 말할 수 없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 발언이 나왔던 사건들은요, 이후에 긍정적인 결과가 하나도 없었어요. 트럼프가 쓰는 부정적인 상황을 암시하는 단어기도 합니다. 젠슨왕을 만나서 명쾌한 결론을 도출하지 못했다는 뜻이기도 하죠. 22년에는 H100 수출을 제한했고 23년에는 H800을 제한했어요. 그러자 엔비디아는 H20을 만들어서 중국에 판매했는데 이제 이마저도 제한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뉴스였습니다. 저는 그보다는 H100급 이상인 것들은 미국과 우방국 외에는 수출 금지 조치를 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봅니다.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최대 이윤을 내야 되고 다양한 유통사들이 있는데 현실적으로 어디에는 수출하고 어디에는 수출 못하고 할 수 없다, 아마 이런 식으로 답변한 게 아닌가 예상이 돼요. 엔비디아의 매출 비중을 보면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만약에 트럼프가 이 매출 비중을 보고 나면은 이거 어디를 어떻게 규제해야 돼? 참 머리 아프네? 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1년 전 매출 비중인데요. 미국이 35%고요. 중국이 22%예요. 홍콩 합쳐서. 중국 AI 스타트업들이 진출한 싱가포르이 15%입니다. 미국 회사들보다 중국계가 37%로 더 많죠. 그리고 대만이 24%로 미국 다음 2위로 GPU를 사들이는 국가입니다. 대만은 반도체 제조 국가라서 GPU를 사서 완제품으로 만들어 수출하기도 하고 테스트를 해야 되는 것들도 있고 유통을 하는 것들도 있고 여러 가지들이 있기 때문에 대만이 다 쓰는 것들은 아니에요. 그 이유로 대만은 GPU를 두 번째로 많이 사는 국가고 그만큼 거래가 활발하고 다양한 유통 구조로 뿌려져 있습니다. 대만에서 산 GPU가 중국으로 밀수될 가능성도 있겠죠. 그리고 중국은 첨단 지하 조직을 통해서 엔비디아 GPU를 모으고 있는데 대만을 규제하면 다른 곳을 밀수하면 되고 싱가포르 규제해도 다른 곳을 밀수를 하면 됩니다. 이들이 어떤 유통 경로로 사는지가 알고 싶어서 트럼프가 부른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대통령이 바뀌는 첫 해예요. 당연히 그 첫 해에 주도주가 나올 거라 보고 있고 계속 새로운 시대가 열릴 때마다 새로운 투자 방법을 요구하더라고요. 여러분이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만들었습니다. 2025년 같이 부자 됩시다.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 엔비디아랑 논의를 한 게 아닌가. 근데 엔비디아는 뚜렷한 해법을 말하지 못한 게 아닌가. 그래서 트럼프가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다라는 답변을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트럼프가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다라고 이제 했던 발언들이 있었는데요. 과거의 사례를 보면요. 한 번은 북한과 협상을 하고 나서 긍정적인 결과를 얻으려고 노력했었는데 그때 트럼프가 노력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북한에 대해서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말할 수 없다라고 말을 했었어요. 이게 2017년이었었고요. 2018년에도 비슷한 말인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지켜보자라는 말을 합니다. 하지만 트럼프는 북한과 협상해서 결국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했죠. 미중 관세 갈등에서도 트럼프는 한창 치열했었던 2019년에 추가 관세 여부를 결정하겠다면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지켜보자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관세를 통해서 어떤 성과를 내지 못합니다. 한창 홍콩 시위가 발생하던 2019년에는 홍콩 인권법이 이슈였었거든요. 이때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지켜보자라는 말을 했어요. 하지만 홍콩은 그대로 중국에 장악당했죠. 트럼프의 이런 말버릇은 그동안 좋은 결과를 내지 못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명확한 결론을 내리기 어려울 때 긴장감과 불확실한 상황을 표현할 때 나오는 표현이다 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럼 이 대화가 엔비디아와 미국 모두에게 윈윈이 될 수 있는 결론에 도달하지 못했다라는 걸 말하기도 합니다. 트럼프가 쓸 수 있는 카드는 관세랑 규제밖에 없는데 당선 전에는 모든 중국 제품에 관세 60%를 매기겠다는 공약을 말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10%만 적용을 합니다. 결국 트럼프가 뻥 아니었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뻥이 아니라 생각한 게 멕시코랑 캐나다한테는 25%를 부과하고요. 중국한테는 10%만 추가 관세를 적용합니다. 이 의미가 어떤 거라 생각하세요? 저는 중국에게 앞으로 계단식 관세를 매길 거라 봐요. 중국한테 이행 조치 하나를 과제를 주고 못하면 20%. 이 상태에서 또 과제를 하나 줍니다. 이것도 해결 못하면은 30%. 계속 공포를 늘려나가는 거죠. 멕시코랑 캐나다 25%인데 중국은 10%면 중국만 봐주는 거잖아요. 말이 안 되거든요. 이 정도까지는 기본적으로 올라갈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주는 거고 계속 계단식으로 올라가면 중국 내부에서 느끼는 공포가 더 올라갑니다. 한 번에 60을 쓰면 그 다음에 쓸 수 있는 카드가 없어요. 근데 야금야금 10%씩 올려나가면 내부에서부터 불만이 막 쏟아져 나오겠죠. 그거를 활용해서 본인이 협상해서 유리한 조건을 가져가겠죠. 아마 이렇게 하려고 계단식으로 가지 않겠는가 라고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계단식 관세를 계속 매기면은 인플레이션율이 올라갈 가능성이 계속 생기죠. 관세는 무서운 게 일회성 비용들이 아니에요. 한번 인플레가 튀겼다 내려오는 게 아니라 만성적인 인플레를 만들어줍니다. 보통 효과는 당장 나오는 게 아니고 1년 뒤부터 물가에 영향을 많이 주거든요. 이제 2월부터 관세를 매기면은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트럼프로 인한 인플레이션율이 많이 올라올 거라 보고 있고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바이든 옐런 때 풀었던 돈들이 올해 많이 녹아내리면서 인플레가 내려오지 않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지 않겠는가. 아니면 여기서 바닥을 찍고 그냥 올라가 버리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겠죠. 이게 증시에서 제일 안 좋은 상황들이라 생각을 하는데 그런 상태에서 계속 추가 관세가 야금야금 올라가게 되면은 증시에서는 이거를 악재로 볼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규제인데요. AI 칩 수출 규제를 더 강화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제 밀수로 수입하는 것까지 원천 차단을 하고 싶어 하니까 더 강화된 조치가 나오겠죠. 어쨌든 밀수 구입량이 줄어들게 만들 겁니다. 그러면 엔비디아 매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런 점들을 봤을 때 어제 증시가 시작할 땐 좋았다가 새벽 3시 넘으면서부터 갑자기 꺾였는데 저는 이런 이유라고 보거든요. 이번 주 한 주 동안 증시가 정말 롤러코스터였었습니다.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명절 연휴가 금방 지나갔어요. 스트레스 받다 보니까. 그런데 다음 주에도 비슷한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지 않을까. 스트레스 받는 한 주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